가장 위대한 예언가로 손꼽히는 에드가 게이시의 중대 발표. 36 years later, the land of mystery reveals itself. 그로부터 36년 후인 1968년, 대서양 카리브해 북서쪽 비밀 해역에서 발견된 직사각형의 건조물. 사람들은 그것을 전설 속의 유토피아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했다. 대서양에 있었다고 하는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 르네상스 시대 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줘 문학, 미술, 음악 등 예술 작품의 모티브가 된 아틀란티스는 인류가 바라는 유토피아의 대명사가 되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기록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티마이오스와 그리티아스의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아주 예전에 헤라클레스의 기둥 뒤편에 큰 섬이 있었다. 서쪽 바다에 리비아와 소아시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거대한 땅으로 아틀란티스 대륙이라 불렸는데, 그 위에 아주 강력한 고대 국가가 있었다. 이 나라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이상국가였다. 플라톤의 기록을 살펴보면 기원전 22,000년부터 기원전 9,600년까지 12,000여 년 동안 번성했던 아틀란티스 제국은 초목이 우거진 산맥, 비옥한 토지, 도처에 과일나무가 자랐던 수려한 자연 환경에 삼중으로 된 환상 운하를 건설하고 공원, 학교, 경마장, 천연 온천 등 호화스러운 시설까지 겸비한 고도로 발달된 문명 국가였다고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광물 자원 속에 대륙의 심장부엔 도금된 첨탑이 우뚝 솟아 있었고, 첨탑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은으로 덮여 있을 정도로 매우 부강했던 나라로 묘사돼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아틀란티스 대륙은 자연재해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만약 플라톤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아틀란티스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수메르 문명보다 무려 2만 년이나 앞선 문명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플라톤의 기록대로 아틀란티스는 정말 존재했다는 것일까? 일부 학자들은 아틀란티스 대륙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틀란티스 제국이 있었다고 하는 헤라클레스 기둥 뒤편은 지브롤터 해협으로 추정되는데, 1949년 이곳에서 탐사 활동을 벌이던 콜롬비아 대학의 모리스 어윈 교수 탐사팀은 5,600m 깊이의 해저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린다. 그들이 끌어올린 것은 바로 모래였는데, 육지 지표면에서만 형성되는 모래가 육지로부터 2,00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심해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에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거대한 대륙이 침수된 흔적이라고 추정했다. 지표면에서 만들어진 모래가 대륙이 침수되면서 함께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것이 바로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8년 북대서양 아조레스 제도 주변 끊어진 해저 케이블을 수선 중이던 프랑스 배가 해저 3,000m 깊이에서 화산암 조각을 건져냈다. 화산암은 용암이 대기 중에 굳어서 생성되는데, 만약 용암이 물속에서 굳게 되면 수정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조각은 수정 구조를 갖추지 않은 화산암 조각으로 대기 중에 굳어서 생긴 것이었고, 학자들은 이 조각이 15,000년 전에 해면 위에서 만들어졌다가 침수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아틀란티스 대륙의 흔적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주장이 대두되자 아틀란티스 대륙이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 대서양 한가운데 존재했다는 설이 유력해지게 되었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 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바나나를 내세웠다.
바나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의 깊게 재배되어야 하는 까다로운 작물이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열대 지방에서 재배되던 바나나가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대륙을 이어주는 큰 대륙, 즉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또한 이그나티우스 도넬리 박사는 아틀란티스 대륙이 존재했다는 증거로 고대 이집트 문화와 중남미 인디오 문화의 유사성을 내세웠는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던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 문화와 아메리카 대륙의 중남미 문화, 그런데 두 문화는 미라 보존 방법, 피라미드 풍습, 역법 등 문화 전반에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학자들은 이집트 문화와 중남미 문화가 한 문화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두 대륙 사이에 존재했던 아틀란티스 대륙의 문화가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뻗어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1932년 미국의 심령치료사이자 예언가였던 에드가 케이시가 명상을 통해 아틀란티스 대륙을 봤다며 1968년에 아틀란티스 대륙이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36년 후인 1968년 대서양 카리브해 북서쪽 비미니 해역을 비행하던 비행사 로버트 브러시와 트릭 애덤스가 해초와 해면에 덮인 직사각형의 건조물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에드가 케이시가 떠오를 것이라고 한 아틀란티스 제국의 신전 일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고고학자 해리슨 박사는 1971년 과학 잡지 네이처를 통해 비미니 지역에서 발견된 건조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조개 껍데기 퇴적물에 불과하다며 그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러자 일각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은 애초에 없었다며 아틀란티스 대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는데, 아틀란티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아틀란티스에 대한 기록을 플라톤의 저서 외에 그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기원전 22,000년부터 9,600년까지 12,000년의 긴 세월 동안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영위해온 아틀란티스를 다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자 일부 학자들은 플라톤이 자신의 이상주의적 국가관을 설명하기 위해 상상의 아틀란티스를 만들어냈고, 아틀란티스 문명은 미노스 문명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노스 문명은 청동기 시대 지중해 중심의 크레타 섬에서 시작된 문명으로 기원전 2000년경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전성기를 이뤘지만 기원전 1470년 크레타 섬의 화산 폭발로 문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면서 종말을 맞이하는데, 수천 년간 번영을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해버린 미노스 문명을 플라톤이 각색해 아틀란티스 대륙의 이야기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75년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는 아틀란티스 대륙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참석한 학자들은 아틀란티스가 신화 속 전설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의 대명사가 된 아틀란티스를 찾으려는 노력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놀라운 사진 하나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서쪽으로 960km 떨어진 바닷속에서 가로 세로 격자 무늬가 뚜렷하게 보이는 한 해저 지형이 구글 어스에 의해 포착된 것이다.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2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구획이 드러난 사진이 공개되자 뉴욕대 고고학 큐레이터 찰스 오셔 박사를 포함한 많은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아틀란티스 대륙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구글 측은 수중 음파 탐지에 나섰던 탐지선이 탐사를 위해 구획을 나누어 놓은 것이라며 아틀란티스의 가능성을 전격 부인하고 나섰다. 그리고 1년 후인 2010년 12월 18일 익명의 해저 고고학자들이 카리브해 해저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들이 공개한 사진은 매우 놀라웠다. 해저 깊숙한 곳에 엄청난 면적의 폐허 도시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곳이 바다에 가라앉은 아틀란티스라고 주장했다. 비록 그들이 찍은 사진의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과 일부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이 아틀란티스 대륙의 발견을 언젠가 현실화시켜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유토피아의 대명사가 된 가라앉은 지상낙원 아틀란티스. 그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날의 신화가 미래에도 신화라는 법은 없다. 신화로만 여겨졌던 트로이 문명이 유물의 발견으로 역사가 된 것처럼 만약 아틀란티스 대륙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언젠가는 그 실체를 드러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